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이 태양절을 한참 전부터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이 광명성절에 대해서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? 아, 근데 되게 굳이 국방위원장이란 것까지 붙여야 되나? 사회자님. 사회자님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. 네, 또 명칭이 또 있다 보니까. 그냥 네. 이름만 불러주세요. 네. 사회자님께 제가 먼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네. 2월은 겨울일까요? 봄일까요? 일단 뭐 대한민국에서 2월은 겨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도 2월은 겨울인데 정말 춥죠. 북한의 2월은 얼마나 추울까요? 네, 엄청. 아니 생각만 해도 갑자기 내가 굳어지는 거야. 예. 겁나 춥죠? 네? 말 안 해도 겁나 추운 2월이에요. 근데 북한은 2월만 되면 봄이라고 우겨요. 제대로 구라를 치죠. 네. 북한 노래 제목 중에 아예 2월은 봄입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. 노래 제목이 그렇고 네. 2월은 봄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. 네. 왜 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? 그러게요. 2월 정말 추운데. 2월 달에 김정일이 태어났기 때문에. 네. 강명성절. 그 광명성절이 2월이군요. 네. 그래서 항상 그 나올 때 이 소개자가 나와가지고 대부분이 2월에 봄명절을 맞으며 이러면서 하얀 눈송이들이 꽃송이가 되어서 춤을 추며 내려온다고 구라를 치기 시작하거든요. 그 다음에 그 나무에 우리 한국에서는 눈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네네네. 눈이 나무에 쫙 서복에 쌓인 걸 북한에서는 서리꽃이라고 그래요. 서리꽃. 네. 네. 2월에 서리꽃이 고향의 봄이요. 계속 봄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백두산 미령에 그 피어있는 그 나무에 서복에 앉은 그 서리꽃을 고향의 꽃이라서 나는 사랑한다.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래가 있어요. 분명히 눈꽃이 피었는데 대체 왜 봄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. 왜 그러냐? 바로 그 봄의 기운을 가장 먼저 안고 네. 김정일이 태어났기 때문에 2월은 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래서 그 태양절인 4월 그 15일과 다르게 강명설 준비도 할 거 아니에요. 네. 네. 이때는 그러면 한 달 전이면 언제예요? 1월 달이에요. 더 추울 그쵸? 때죠. 네. 더 추울 소환대한 추위에서 극한의 추위 쪽에서 그때 이때만큼은 이 광장에서 할 수 없는 계절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소규모로 해요. 이해되셨죠? 네네. 그러니까 예술국장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허설이라고 표현하는데 북한에서는 관통한다고 그래요. 관통? 네, 관통. 네. 쭉 통해본다. 예? 여기서 리허설이 하는데 그 관통을 네네. 한 보름 정도 한단 말이야. 자체로 한 보름 정도 자기네 그 각 기관단체 뭐 선전대원들이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관통을 한다고 그 회관에 가서 하는데 1월 중순쯤 되게 되면 그냥 꽁꽁 얼어 터져가지고 냉동실이에요. 실내 인도. 예. 네. 근데 우리 남한도 그렇잖아요. 겨울이면 또 이렇게 훈훈한 바람 쐬주고 또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데 북한은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. 예, 인권이 없는 거예요. 오직 김부자의 인권만 있으니까 거기에서 김부자를 찬양하겠다고 그 고생하는 그 사람들 코가 빨개가지고 입술이 얼어가지고 말도 안 돌아가요. 그런 찰나에 내 이 손가락은 돌아가겠습니까? 악고대니 꽝꽝 얼었는데? 그렇죠. 그런데 개고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2월은 봄입니다면 속으로 이씨 봄은 개뿔 씨. 욕 나오는 거예요 진짜. 예. 그렇게 국한의 추위 속에서 노래를 불렀던 생각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제는 20년이 지났잖아요. 네. 근데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화가 나요. 왜 우리 여기 자총에서는 이 기념일을 가지고 이거 지금 주제로 유튜브를 찍게 하는지 이거 질문지 와서 막 쓰면서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때 생각 때문에. 그때 생각나니까. 네. 우리 당진 씨도 그때 동상 입지 않았었나요? 바리 동상 이게 입었어요. 2월 12일 공연 준비는 1월 1일 설 명절 공연이 끝나자마자 2월 16일이 바로 들어가는 그 한 달 전에 공연 준비를 해야 되는데 12월부터 꽁꽁 얼기 시작해서 1월 달에 땡땡 얼고 2월 달 오니까 동상 입은 발이. 근데 그것도 또 공연해야 되는 사람은 구두를 신어야 되잖아요. 네. 이따만 높은 키도 조금 해가지고 높은 구두를 신는데 북한 구두는 여기서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이 아니라 꽉 껴다
소가죽. 그러니까 가죽이 아무래도 처리를 잘 그렇죠. 못했겠죠. 제대로 네. 생산할 때 제대로 이렇게 뭐 안 됐으니까 그 꽉까단 거다 보니 쇠가 됐어요. 그냥 굳어진 쇠 같은 데다 발을 밀어였으니까 그 얼은 말이 부어야 되잖아요. 네. 띵띵띵띵 열 나고 안에서 곰고 막 진물이 나고 뭐든 그곳에 발을 펼쳐놓고 좀 녹여야 되는데 네. 죽어도 무대에서 죽어라. 충성을 위해서 너는 뭐 장군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프다고 어디다 대고. 그러니까 그 꽁꽁 얼고 동상 입은 그 발 구두 신고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삐 기가 이러던 게 거기서 제가 소크를 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. 네네네. 통증이 올라오고 마지막에 막 올라오고 마지막 노래는 불러야 되고 그다음 또 뭐 충성을 위해서 노래하는 건 그냥 사랑 이게 아니야. 장군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삐가 탁 쓰러졌는데 이게 그 순간에 아무 기억이 안 나더라고. 이제 합창단 대합창단 무대에서 그 예술인들 합창단 앞에서 솔로 서는 사람들이 나는 앞에 서다 보니까 앞에서 뚝 넘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질질질 끌고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고 눈 딱 떴더니 이만한 그 우리 디젤을 휘바로 담는 그 도람통 200리터 도람통 같은 그런 거를 철통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네. 북한에서 그 난로를 만들어요. 아. 그래서 해관 안에 난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난로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나무를 떼고 쇠굴뚝을 그 해관 밖으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. 근데 저를 그 옆에다가 눕혀놓은 거예요. 눈을 또 떠보니까 그건데 눈을 떴으니까 다시 또 무대에 올라가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2월 달만 생각하면 내가 발에 꽁꽁 얼어가지고 그 노래 연습하고 그리고 2월 16일 그 충성의 노래문 강명설 맞으면 충성의 노래문 끝나고 바로 또 200일 전투라는 거 있어요. 우리 장군님 태양절 생일 맞으면서 이 생일에 우리는 어떤 거를 충성을 해야 되나. 우리는 가수들이나 예술인들은 음악으로 충성을 보였다면 일하는 사람들은 100% 200% 생산을 계획을 완성해서 충성을 보여라. 그럼 네. 우리는 또 그 사람들 일하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. 또 나팔 불고 깃발 흔들고 열사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. 막 불어 제끼는 건데 제가 있던 곳은 그 제철소라는데 네. 철을 생산하다 보니까 소결로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소결로 가스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어요. 네. 근데 거기서 노래를 막 뭐 혁명적으로 노래를 뭐 백두에 정기는 넘쳐 이러면서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. 연기 때문에. 가스 뭐. 가스 줬을 때 가지고. 근데 이게 그 안전 요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안 하면 이 쓰러진 사람이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요. 그렇죠. 누구도 방치돼버리니까. 어디서 냄새 난다고 야 저기서 가스 냄새 나네. 야 누가 어머나 가스 냄새 머리 아파요. 이렇게라도 하는데 이건 아무 냄새가 냄새가 없고 없으니까. 색깔도 없으니까 그냥 확 꼬꾸라지는데 우리가 노래 부르던 가수들이 호흡을 제일 많이 해요. 그렇죠. 일을 하다 보니까 넘어졌는데 우리를 눈뚝 떠보니까 병원에 있는 거야. 가스 먹고 우리 죽을 뻔했네. 선전대원들이 전체로 다 쓰러져가지고 야 그래서 2월 16일 나한테 최대 트라우마가 있는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그리고 그 후방과에서 김치 국물을 가져와서 막 김치 국물을 그치, 가스 먹이고 마셔서. 네. 독가스 그래서 마시는. 그때 2월 16일은 뭐 강명석을 꽃봄 아이고 나는 그러니까 이게 네. 있잖아요. 북한은 명절적인 분위기를 띄운다라는 차원에서 중성의 노래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. 네네. 왜냐면 그걸 연습을 하는 한 달 동안 계속 내내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릴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렇게 노랫소리 들리는 것만으로도 명절적인 분위기를 띄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북한 사람들의 진정한 명절은 어떤 날이겠어요? 편하게 뭐 따뜻한 곳에서 쉬고 그렇죠. 맛있는 거 먹고 하는 날이 사실 제일 배터지게 먹는 게 명절인 거예요. 그렇죠. 노래 부르는 날이 아니라 이 명절이 아니라 지역인 거예요, 지역. 혹시나 뭐 즐거웠던 기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드린 질문이었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일성을 기념하는 날은 태양절, 김정일을 기념하는 날은 광명성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뭐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이제 김정은을 기념하는 기념일로 좀 생기지 않을까요? 네, 제가 탈북해온 연도가 김정은이 그때 딱 등장했을 때예요. 그래서 2014년도 때인데 제가 넘어올 당시는 분명히 1월 8일 날은 생일이라는 거는 수근수근 알지만 공식적인 명절로 칭하진 않았어요. 지정은 안 네, 됐던. 지정은 안 하고 유일하게 하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노래가 있어요.
김정은이 걸음걸음 걸는 그 발걸음을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로 노래 제목이 발걸음이란 노래. 척척척 우리 발걸음, 우리 김대장 발걸음.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월의 정기 이러면서 2월의 정기를 이어받은 이어받은. 김정은. 아. 그러니까 김정일의 정기를 이어받은 김정은. 세습을 암시하는. 노래 가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발걸음이란 노래를 어린 친구들, 다 어린이집 보고 그러지. 다니는 애들부터 학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그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이 노래를 몽땅 보고를 해가지고 부르겠군. 애들이 아침 등교할 때부터 노래를 부르고 하교할 때까지 노래를 불러야 되고 우리 뭐 예술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. 공장에 일하는 일반 사람들까지 이 노래를 무조건 부르게 다 암기하게 해가지고 하고. 뭐 정말 발걸음이란 노래를 자다가 일어나자. 자다가 일어나도 부를 정도인데 제가 얼마나 웃긴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. 네. 우리가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루트가 마지막에 태국이라는 곳에 모이게 돼요. 이민국 수용소이기 때문에 태국이라는 곳에 있으니까 북한에서 금방 넘어온 애들 파릇파릇 저처럼 이 직행인 애들인데 어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심심하니까 특히 북한에서는 이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충성의 노래 보면 쩔어 있으니까 네. 노래가 또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. 그래서 야 우리 오락해 하자. 재미나는 오락해야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르는데 한 친구가 딱 이쁜 친구가 나와서 저도 노래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척척척 우리 발걸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. 아는 노래가 없어. 빵 터졌어. 그 다음에 우리 야저 노래 여기서 불러도 되냐? 막 쓰면서 그래서 제가 야, 정말 씁쓸하지. 이런 세뇌 애들이 그런 노래밖에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. 다른 그렇죠. 노래 알지도 못하고. 네. 그래서 계속 그런 불렀으니까 내가 유일하게 또 잘할 수 있는 노래가 발걸음이었던 거지. 오픈 현실이었어. 참 없다 진짜. 네, 진짜 아유. 이 3대 세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뭐 북한의 행보를 보면 머지않아서 또 김정은의 생일 기념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이 좀 강하게 들긴 하네요. 근데 북한의 기념일을 좀 살펴보니까 모든 기념일이 김씨 일가와 노동당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은 좀 어떤 날인지 궁금합니다. 이날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칭하잖아요. 그 네.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창건절이야. 창건을 창건절. 했대. 해서 네네네. 9월 9일 구구절, 창건절 이렇게 하는데 뭐 48년 9월 9일 우리 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정부의 창건일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땅땅 해서 뭐 이런 정부의 창건일을 정하고 김씨 왕조를 인민의 뜻에 의하여 웃으신다. 왕조를 하니까 웃으신다. 왕조지요. 그렇죠. 그럼 왕조지. 뭐 왕이 없는 것뿐이지. 그렇죠. 왕이나 네. 마찬가지니까요. 이 김씨 네. 왕조를 인민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정권임을 선전하기 위해 북한에서 매년 기념하는 날이에요. 그래서 네. 이 날은 또 다른 것도 무슨 공연 같은 건 없었고 뭐 평양에서는 대규모 열병식 공화국을 또 지키는 그런 열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열병식 그런 행사를 엄청 크게 TV로 했고 우린 봤지. 뭐 우리 지방에서는 별다른 행사보다 그날은 딱 그거를 방영하는 시간에 불을 줘요. 전기를 줘요. 그럼 지방에서는 네. 그냥 행사를 하기보다는 다들 딱 그거 하는 시간대 네. 집에 다들 모여서 그래서 그 이제 열병식을 방송으로 보는 거예요. 열병식인데 맨날 똑같은 거 그냥 해마다 똑같은 거 쫙쫙 저거 얼마나 한 6개월씩 고생한단 말이야. 사람들 다 이게 장이 다 파열되고 그거 예. 정말 바닥을 땅땅땅 그거 보셨죠? 네. 예, 군인들이 6개월간 그 쓰거지게 그 연습하다 보게 되면 다 장 파열되고 엄청 이게 힘들고 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,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구절 날에 지방에서 또 청년들이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무도회를 무도회. 네네, 무도회. 하는 게 우리 유일한 행사죠. 우리 9월 9일 날 만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또 모이는 날. 그리고 저기 그 3.1절 있잖아요. 그래. 3.1절도 참 웃기는 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, 네. 예, 김일성의 아버지 이름이 김형직인데 김형직이 그 숭실학교라는 데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그 학생들에게 혁명의 씨앗을 뿌려서 학생들 중심으로 드디어 승덕 여자 학교에서 그 학생들과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3.1 운동을 주도했고 한반도를 확산시켰다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네. 하지만 그런데 이 3.1 독립 만세 운동을 실패를 했고 네. 그 실패한 이유가
바로 김일성과 같은 위대한 수령의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결국 되돌아갔네요. 네, 그래서 그 운동이 실패했다고 선전하면서 김일성이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의 은인이고 태양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, 참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네. 다른 정보를 모르고 사실을 차단한 채, 은폐한 채 북한에서 주구장창 거의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뇌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한국의 경우 3.1절은 3.1절,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, 6월은 호국보원의 달, 제헌절, 뭐 설, 추석과 같은 다양한 기념일들이 존재한다면 네. 북한은 오로지 김씨 일가와 노동당만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. 그러네요.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또 김일성과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. 네. 김정은과 같은 수령이 없었다. 네. 이런 의미로 결국은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의 다양한 국경일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. 특히 북한의 8월 15일이 한국의 광복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, 또 김일성 주석의 태양절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광명성절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한국에서는 3.1절, 5월의 가정의 달, 6월의 호국보훈의 달, 제헌절, 설과 추석 등 다양한 기념일들이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. 그런데 북한의 기념일들은 김씨 일가와 노동당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아무래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오늘날은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,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기념하는 새로운 기념일이 또 생길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눠봤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로 북한과 한국의 기념일 문화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